적분은 단원상으로는 세 단원인 거고, 세 단원 전에 두 개가 있어요.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영호야, 부정적분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부정적분과 정적분 차이 기억나요? 살짝 애매하게. 일단 용어는 좀 정확하게 알고는 있으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하나만 말할게요. 적분은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적분이라는 것은 진짜 심플해. 미분의 무엇이다? 미분을 거꾸로 연산하는 게 적분이에요.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거꾸로 연산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야. 만약에 x세제곱 있는데 얘를 미분을 하면 얼마가 되죠? EX 3X고 3x제곱인 거죠. 괜찮아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미분이 되기 전 상태가 누구야? 이게 적분인 거고, 이거는 미분인 거예요. 참기가 됐는데.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 미분하기 전이 얼마야? 라고 하면 얼마예요? 이거요? 이 미분은 얼마인데? X 세제곱. 친구 교육 안 시켜? 저희 알았어요. 이거 미분은 6x가 되는 거잖아, 이 새끼야. 3x. 승준! 미분을 해서 얘가 되는 건 누구야, 여기? 이거니까 안 돼. 몇 분에? 그리고 뭐? 봤죠? 적분을 우리가 할 줄 알잖아. 개어려운데요? 보충이 좀 필요하겠다. 이해 갔어, 얘들아? 이게 바로 적분인 거야. 누구를 미분해야지 얘가 되니까 미분되기 전 상태가 얼마니를 물어보는 게 적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은 없어. 그래서 차수랑 개수를 잘 맞추면 되는 거고, 정말 당연한 건 다행히 이건 우리가 실수할 필요가, 틀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확인해 보면 돼요. 얘 미분해봐. 4 앞으로 가서 없어지고 3 남아서 얘 맞죠?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해요.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이게 적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가미될 게 없어. 미분의 거꾸로 연산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fx가 있어. 미분을 해서 만들어진 게 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미분이 되기 전 함수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얘가 미분된 함수야. 얘를 미분이 되기 전 상태로 돌리래. 오케이? 그럼 이걸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되기 전 상태로 돌려줘. 이 말을 길게 하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수학적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그게 뭐야? 새로운 수학적 기호? 얘예요. S자를 좀 길게 늘어뜨린 거야. 얘 이름이 뭐예요? S로 시작하는 건데. 아니거든요. 네. 인테그럴입니다, 얘들아. 인테그럴. 한글로 쓰면은 인테그럴 똑같아요. 알겠어요? 인테그럴이야. 인테그럴 쓰고 뒤에 뭘 쓰면 fx 쓰는 거야. 그럼 이 뜻이 뭐냐면, fx를 미분되기 전 상태로 돌려줄래?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미적분원이고 되게 간단한 거라서 문자가 x 하나밖에 없거나 할 건데,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문자가 여러 개씩에서 얘를 미분되기 전 상태로 돌려줘 라고 말하면 여러 개 문자 중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돌려야 해?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 주인공을 정해줘야 된다고.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봐야 하는 거야? 라고 지칭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뭘 써줄 거냐면 주인공인 문자가 누구라고 지칭해줄 거야. 그럼 우리가 풀어내는 대부분의 문제는 주인공이 누구겠어? X겠죠? 네. X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 쓴다? dx라고 쓰는 거야. dx. 그럼 이 뜻이 뭐야? 얘를
미분되기 전 상태로 돌려줘. 주인공을 x로. 그럼 뭔가가 있겠죠? 그럼 애들 봐봐. F'X는 누굴 미분한 거야? fx를 미분한 거잖아. 보통 이렇게 쓰죠? 그럼 만약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누구야? 잘했어요. 이거 2'이 아니고 더블 프라임입니다. 정확하게 더블 프라임이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얘도 있을 거 아니야. 누구를 미분한 게 얘일까?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뭐가 될까요? 대문자. 보통 대문자 f 함수를 미분하면 소문자로 바뀌고요. 걔를 또 미분하면은 프라임, 더블 프라임 이렇게 씁니다. 보통은 이래요. 물어볼게 얘들아. 미분이 된 녀석이 fx에 미분되기 전 상태로 가래. 그럼 얘가 보통 누구라 쓰면 되겠어? 여기다가 얘 미분되기 전 상황이 누구라고? 라지 fx. 보통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그럼 질문입니다. 미분을 했을 때 3x제곱이 되는 거.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거.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물어볼게. 미분해서 얘가 되는 수가 이거 말고 또 있을까 없을까? 또 있어 없어? 미분해서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수가 얘 말고 또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있어요. 누구겠니? 그게 누구겠니?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수 얘 말고 바로 원래 이거 미분하면 상수율이 어떻게 돼요? 좀 많네요.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수는 하나가 아니에요. 많아요. 바로 뭐해? 여기 이 값에다가 뒤에 상수를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 다시 왜 봐?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미분하기 전 상태가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상수가 1이든 2든 아무거나 붙어있든 없든 간에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C 이렇게 적을 거예요. 대문자 C로 적을 거야. 그럼 여기서 C는 뭐냐면 그냥 상수야 상수. 숫자 1, 2, 3, 4 어떤 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를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갔어요?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이거의 이름이 뭐냐면 자, 얘부터 얘는 누구를 주인공을 한다? X를 주인공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적분했을 때의 주인공, 적분 변수를 누구라냐 물어보는 거라서 적분 변수라고 할 거고요. 얘는 적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수많은 상수값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 얘를 적분 상수가 됩니다. 잘했어요. 얘는 적분 상수라고 할 거예요. 앞에 건 적분 변수, 뒤에 건 적분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네. 어려워? 좋아요. 그럼 너무 기본이잖아. 만약에 인테그럴 x 4제곱 dx 얘를 구하래요. 누구를 미분해야 얘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간단한 게 뭐냐면 얘는 4차였잖아.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고 적분은 거꾸로 하니까 차수가 하나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x 5제곱일 것 같고 x 5제곱일 것 같고 여기 개수가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미분했을 때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야? 괜찮아요? 끝이야? 끝이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걸 뭐 한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분. 미분되기 전 상태의 함수.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이걸 부정적분한 거야. 이해될까요? easy.
쉽죠? 이건 쉬워요. 그래서 너희들이 일단 뭘 해볼 수 있냐면 그러면 배기 쪽이랑 반복수학에서 배기 쪽, 103쪽을 지금 바로 풀 수 있거든요. 반복수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좀 팁을 좀 드리면 여기서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x의 n제곱을 부정적분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공식처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x의 차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 원래 얘를 미분하면 개수가 n 플러스 1이 살아야 되는데 없어졌으니 미리 뭐 한다는 얘기야? n 플러스 1을 분모에 냅두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공식인 거야. 더하기 c. 이게 끝이야. 잘했어. 너무 엑셀런트합니다. 하나 또 물어볼게. 그럼 만약에 여기에 개수가 있었어. 개수가 얼마? 만약에 5라고 있었어. 그럼 얘는 어떤 영향을 줄까? 맞아요. 여기에 그냥 5가 추가가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이. 그럼 심지어 이렇게 볼 수 있어. 이 5는 혹시 기억에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작년에 수열을 했었죠. 작년이 아니구나. 수열을 했었죠. 시그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앞으로 빼요. 3AN이 이렇게 있으면 이 3 앞을 뺄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랑이 내용적으로는 같은 애야. 시그마하고 인테그럴은 사실 같은 애야. 근데 얘는 자연수에서만 쟤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건데 어쨌든 같은 맥락이라서 성질도 매우 비슷해요. 이해갔어?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뭐였어? 만약에 뭐 AN 플러스 BN 이렇게 있었으면 시그마에서 어떻게 했었어? 그쵸? 이걸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으로 따로따로 쪼갤 수 있었고 실수배가 3이 있었으면 이 전체 앞에 3을 곱해도 되는 거였고 들어가도 되는 거였어요. 수열에서. 기억나니? 똑같아요. 조심해야 돼. 곧 좋을 것 같다. 자, 여기서 만약에 fx가 있었고 더하기 gx가 있어요. 이걸 부정적분하래. 그럼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이거 쪼개서 인테그럴 fx와 인테그럴 gx로 쪼개서 해도 돼요. 그냥 쪼개도 된다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시그마 계산하듯이 따로따로 적분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반대로 따로따로 적분이 되어 있으면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합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다. 괜찮죠? 요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시그마랑 매우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함수 앞에 개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보자마자 얘를 앞으로 빼버려. 그냥 귀찮아 보이면. 그리고 그거대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5만 넣으면 돼요. 근데 얘들이 선생님 이렇게 봐. 거기 보지 마.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고개를 내리면 네가 졸고 있다거나 생각할 거야. 하지 말라고. 여기 보라고. 시끄럽다고. 감히 내가 보지 말라. 까먹었잖아. 저기 5 아니었어. 뭐야 그랬지 내가? 선생님까지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았어요. 까먹었다. 자, 아이, 또 괜히 지웠잖아. 5 있었고요. 저기 5. 그럼, 자, 보세요, 얘들아. 만약에 얘를 부정적분 얘 맞죠? 저 질문입니다. 5 인테그럴. 이걸 하래, 만약에. 5가 붙었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5를 곱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무섭게들아. n 플러스 1분의 5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여기 뭐가 돼야 돼? 그냥 C. 5니까 5c가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냥 C. 그냥 C가 돼요. 똑같아. C. 이게 틀려? 네.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틀리진 않아요. 자 보세요. 이게 그냥 여기에다가 똑같이 5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얘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식은 그냥 그대로 쓰는데요. 얘는 그냥 C로 바꿀 거야. 이유가 뭘까? 몰라요. 그렇지. 여기 C는 모든 상수, 어떤 상수가 와도 상관없는 거고 모든 게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그렇진 않지만 여기 오는 숫자가 만약에 3, 5, 7이었다면
여기다 5를 곱할 것은 얼마야? 15, 25, 35인 건데 얘들아 여기 C에는 얘네들도 있어 없어 어차피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C는 숫자들을 다 먹어버려요. 다 흡수해버려요. 와우. 대단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뭐라 쓴다? C라고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괜찮지? 그럼 다시 얘들아 요거 바뀌셨는데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fx 플러스 c죠. 얘는 라지 gx 플러스 c에 맞아? 근데 여기 c랑 여기 c랑 구분이 안 가잖아. 그러면 봐봐. 원래는 c1 c2라고 구분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건 맞아요. 이해가니? 그런데 어차피 얘네들을 합친다 한들 얘네들을 합친 값은 모든 상수를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이 두 개는요 어떻게 바뀐다? 하나의 C로 바꿔도 된다. 이 둘은 합쳐서 이렇게 한 번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너희들 그럴 일은 없으려나? 문제 풀다 보면은 계산이 나랑 안 맞아서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데 풀이 과정에서 뭔가를 이렇게 풀긴 푸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진 않아요. 말로 하기 쓰기가 써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되게 조금 공식 등식의 성질은 아니지만 뭔가 합쳐지는 모양꼴이 종종 나올 거거든요. 그 이유는 적분상수는 모든 상수를 다 흡수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될까요? 이게 바로 뭐다? 부정적분이다. 됐니? 자, 쉬울 거니까 아이씨 어떡하지? 잠깐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를 응용하면 할 수 있겠죠, 그지? 조금 연습하고 가야 돼? 아니죠? 자, 보세요. 다 됐는데.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아유, 담요 줘. 해볼까요? 항이 3개예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됐으면 각각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얘 따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식을 다 쓴다면 이걸 바꾸는 과정은 이래요. 인테그럴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dx 더하기 인테그럴 3dx가 되는 거거든. 원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왜 좀 봐봐. 왜 너무 쉬워서 그래? 그럼 얘가 얼마 되냐면 계산하시면 원래는 x세제곱 플러스 c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먼저 빼버려. 아니면 마이너스만 빼. 그럼 미분했을 때 2x가 되는 건 x제곱인 거고 플러스 c가 이렇게 있을 거고 다시 얘는 미분했을 때 상수가 나와. 그럼 상수를 미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분해서 상수가 된다는 얘기는 미분하기 전 상태는 몇 차란 얘기야? 1차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면 그냥 여기다가 x만 붙여주면 돼. 3x 미분하면 x 1차 그냥 없어지고 숫자만 남잖아. 얘 미분하기 전 상태는 3x야.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쓰시고 cc를 원래는 c1, c2, c3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그냥 라고 쓰는 게 부정적분인 거예요. 원래는 이거야. 근데 매번 이제 이렇게 하기 귀찮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할 거야. 봐봐. 얘를 미분했을 때 2차가 되려면 원래는 얼마야? 3차.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얘잖아. 그럼 이거 1이네, 여기 계속. 끝. 다음.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2x. 미분했을 때 1차가 나면 얘는 몇 차야? 2차야. 요거 미분하면 2x. 맞네? 끝. 상수. 미분했을 때 3대래. 얼마 그냥?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인테그럴 안 쓰고 한 번에 나와야 돼요. 됐어? 다시 인테그럴 x 플러스 미쳐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 이것 따로 각각 적분해서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시그마 했을 때도 AN과 BN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얘 안 돼요. 나중에 미적분 하니? 미적분 2? 누구 하니? 3학년 때? 하니? 하니? 뭐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 꼭 할 필요는 없어. 많이 어려워. 그때는 이거 적분할 수 있어요. 곱하기로 연결된 거 적분할 수도 있어요. 사기는 대신 식이 꽤 많이 복잡해요. 그냥 전개할래요. 미분 적분 그대로 막 되게 복잡해져. 곱셈이볼 거꾸로 응용한 거로 꽤 복잡해지거든요. 아무튼 할 수는 있어요. 오! 말도 못해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서. 그렇죠. 뭐 별거 있어. 조금 무식하게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럼 부정적분은 어려운 게 아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 지금 뭐 한 거냐면, 부정적분 한 거예요. 단순하게 미분되기 전 상태로 돌려라가 부정적분인 거고, 매우 간단해요. 거의 내가 공식 같은 건 안 알려줬죠. 공식 따위로 외우는 게 아니야. 미분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 2에 가면, 이건 거의 공식이 없지만, 미적분 2에 가면, 부정적분 공식만 한 10개가 넘어, 일단. 지수 따로, 로그 따로 다 다르거든요. 우! 그때는, 우리 오늘 부정적분을 처음 배웠죠? 10분 만에 끝났잖아. 미적분 2는 적분 연산만 배우는데 한 달에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는 꽤나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려.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셔요? 알고는 계세요. 알겠죠? 네. 미적분 2가 미적분은 어렵지. 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또한, 마지막 하나. 이렇게 얘네들을 전개하거나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만약에 2x제곱 플러스 3x dx와 또 인테그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를 계산하래요. 인테그럴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원래 어떻게 하면 돼? 각각 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합칠 수 있다 없다? 합쳐라. 그럼 3x제곱 될 거고. 합쳐라. 2x가 될 거고요. 합쳐라. 그럼 너무 이쁘죠? 3x제곱은 적분하면 3차가 되는데 x세제곱으로 끝날 거고 x제곱으로 끝날 거고 1x는 1은 그냥 x로부터 끝날 거고 이렇게 풀 한 방에 끝나기도 하네요. 모든 문제가 다 이렇지 않겠지만 됐을까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은 좀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디를 볼 거냐면 반복수합 102쪽부터 106쪽까지 중에서요. 왼쪽 것들만 해볼래요? 이렇게 한쪽을 보시면 두 단이 있잖아. 왼쪽 단만 해보세요. 왼쪽만 해보세요. 한번 연습은 하고 갑시다. 다음 보세요. 이제 조금씩 복잡해질 건데, 근데 그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얘들아. 요 표현식 기억나요? dx분의 d가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이게? 세모 갖고 있어. 이거 미분하는 뜻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f 프라임 x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인데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래, 사실은. 저번에 이제 미분적분을 만든 사람이 2명이라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이제 각각 따로따로. 둘 다 아는 사이예요. 원래는 친했어. 원래는 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잘 알았던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로 통일하는. 근데 통일을 안 해줬어. 누가 안 더 했죠. 세요? 어? 누가 더 뉴턴이 더 유명하지 않겠어? 아이작 뉴턴? 오. 자, 시끄럽고요. 보세요. 같은 표현법이에요, 얘가. 그런데 보자 한번. 인테그럴 fx dx가 있어요. 이거 뭐죠? fx를 뭐 하라는 얘기죠?
부정적분하라는 얘기죠. 적분하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앞에 이렇게 dx분의 d를 하면 이게 뭔 뜻이야? fx를 적분했다가 그 다음 다시 뭐라는 얘기야? 다시 미분하라는 얘기죠.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C 때는 몰라요. 뭔 소리야? 이거 뭐 원래도 없는 거죠. 네. 아, 발음이 안 좋네. 근데 만약에 fx에 미분을 먼저 해. 아, 이런 다르다. 그 다음에 또 적분을 해. 적분했다, 미분했다. 미분했다, 적분했다.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와서 다시 원래대로 fx가 되지 않나 이거야. 같을까, 다를까? 무조건 다르요. 하나가 달라요. 누가 다를까? 아래. 아래 게 달라요. 아래 게 달라요. 이건 이렇게 보면 돼. 이 안에 것만 본다면 얘는 f 프라임 x인 거죠. 네. 얘를 부정적분하는 거니까 fx가 되는 건 맞지만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C. 네, 여긴 c가 붙어야 돼요. 이거를 말하려다가 제가 까먹. 그런데 얘는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을 해요. 지금 좀 전에 네가 계산한 게 그거야. 얘를 했어. 하면 반드시 뭐가 붙어? c가 나오잖아. 근데 마지막에 그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분을 마지막에 하는 경우는 적분 상수가 붙지 않고 하나의 함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개가 아니야. 하나의 함수란 얘기야. 반대로 미분했다가 인테그럴에서 나오는 값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어쨌든 미분과 적분을 한 번씩 하게 되면 fx로 돌아오는 건 맞는데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었잖아. 보고 있었어요. 누가 c가 붙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적분할 녀석만 c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아, 기억났다 드디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 문제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어디냐면은 9번에 1번, 107쪽에 9번, 1번 볼게요. fx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래. 근데 얘를 뭐라고 했냐면 적분을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미분을 하래. 네. 그럼 볼 것도 없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분 한 번, 미분 한 번인 거니까 없어져가지고 X제곱 fx가 되는 거고요. 이 뒤에 c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이거 안 붙어요. 결과식 얼마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래요. 이건 다르죠. 그럼 이 격이 얼마가 되면 얘는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c까지로 되는 과하다. 줄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건 만약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얘 미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그걸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x제곱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c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건 미분과 적분을 한 번씩 하게 되면 얘가 그냥 그대로 남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인테그럴만 얘로 바뀐다 라고 해야지 자꾸만 모든 거를 너희들이 미분해가지고 계산하거나 이거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럼 또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한번 해보자. 인테그럴 xfx 이거의 부정적분 값이 이렇대요. 뭘 구하래? 문제가 fx를 구해달래. fx를. 일단 이게 보세요. 직접 계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요.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건 등식이건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이 등식은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하나야 무수히 많은 거야?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죠. 이걸 항상 성립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얘들아 이 등식에서 인테그럴을 없애고 얘만 남기고 싶은 거야.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뒤에 뭐 해주면 돼? 미분을 해주면 돼. 그럼 없어지잖아. 근데 좌변만 미분하면 돼요? 우변도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 없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제.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엎어져서
xfx만 남는 거야? c가 붙는 거야? 안 붙는다고요. 그리고 이게 미분합니다. 6x제곱 마이너스 2x 끝. 이해 가시죠? c 붙어 안 붙어? 미분하는데 왜 붙어? 됐죠? 그럼 얘가 얘네? fx 구하재. 되게 중요한 거 얘들아. fx 구하래. 답은 너희들이 알아요. 얼마 답이? 알죠? 안 보였어? 네. x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 여기 뭐 하면 x 없어져? 자, 물어볼게. x 나누죠? 나누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다니까. 속이는 거 아니야. 낚는 거 아니야. 맞다고요. 맞아요. 맞다고요. 여기 답은 fx가 얘예요. 그런데 양변을 x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나누면 안 돼. 항등식이라서 x가 무슨 값인 줄 알고 막 나눠. 아무거나 다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안 되잖아. 그래서 계산 과정상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x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를 x로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항등식이 되려면 fx는 괄호값이랑 똑같아야 된다로 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뭐 원리를 모르고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좀 달라요.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가줄게요. 그러면 인테그럴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 양변에 미분하면 돼요. dx의 분리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럼 얘가 없어져요. 정말 얘가 없어져요. 그리고 dx분의 d라면 적분상수도 없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약 없애기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예뻐. 됐니? 돼, 안 돼? 세 문제만 풀면 두세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다시 또 다른 문제 가볼게. 뭐가 있냐면 f'x식이 있는데 얘가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래요. F형은 2이다. 자, 뭐 구하는 거냐면 fx 구하겠습니다. 0이 2래요? 프라임 F형은 이게 F 프라임 X를 이용해서 fx를 어떻게 구하느냐? 미분되기 전 상태로 돌면 fx인 거잖아. 그쵸? 인테그랄 얘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쓰면 돼요. 괜찮아? 그럼 얼마가 되냐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끝이야? 플러스 c가 붙습니다. 그럼 답이야 이게? 얘들아 이게 fx 맞아요. 근데 c는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뭐라고? x에 0 넣었을 때 얘가 2가 나와야 된대. 그럼 c가 바로 이게 바로 fx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되기 전 함수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 부정적분과 함수값 하나를 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기해? 그렇지 않은데? 안 어려운데? 괜찮아.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을 거라 보시겠고요. 자, 이제 눈 감지 말라. 하지 말라. 이제 핑계 너 선글라스 못 쓰게 할 거지 그러면. 진짜 죽어요. 죽어 그럼 차라리. 뒤져 그냥. 맨날 눈 감고 있으면 수업도 못 듣는 건데 똑같은 거지 쉽게. 진짜 다 듣고 있어요. 진짜 듣고 있어요. 깝쳐. 자, 문제가요.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와요. 다시 볼게요.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이 조건에서 우리가 fx를 구하라는 내용인 거고요. f형은 마찬가지로 이래요. 이거 이용해서 fx 구할 거예요. 근데 항등식이야. 좀 전에도 했었는데 항등식 문제였을 때 인테그럴을 없애야지만 뭔가 정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했어? 인테그럴 없애기 위해서 뭐 했어? 미분한 거죠. 이게 기본이야 그냥. 항등식이야 미분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얘가 항등식이야 이 인테그럴 없애자고. 양변을 뭐 하자고? 미분. 해볼게요. 미분. 이 전체를 미분할 건데 미분. 찬규. 미분 얼마 돼?
F 프라임 그거 사라지면 미분하면 얘 없어지고 얘만 남겠죠? 얘 미분할게요. 이제 중요한 거야. 이거 미분 조심해야 돼. 이거 곱하기로 연결된 거잖아. 하나, 둘, 셋 각각 미분할 건데 얘가 곱셈 미분법 미분될 거예요.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F 프라임 X 됩니다. 이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8X. 뭐지? 잘못 썼나? 세제곱. 미안해. 12X 제곱 될 거고 미분하시면 4X. 돼, 안 돼?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아? 아니에요. 무조건 뭔가가 없어질 거야. 그 말은 누구야? 이게 없어지네요. 됐어? 그러면은 얘 넘기고 정리 다시 하시면 X, F 프라임 X는 부호 바뀌어서 1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건데 얘를 X로 묶어내면 12X 마사가 됩니다. 얘가 이런 얘기죠? 뭐 알아낸 거야? F 프라임 X를 알았어요. F 프라임 X가 얼마다? 12X 마사다. 그럼 끝난 게 아니야. 이걸로 다시 누구 구해야 돼? 다시 fx를 구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얘를 부정적분한 다음에 적분상수가 2라는 걸 이용하시면 최종적인 2차 함수 fx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할 건데 요거는 좀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 풀게요. 잠깐 쉽시다. 부정적분의 개념은 미분의 역연산인 거긴 한데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사실 이 문제는 부정적분 문제가 아니라 미분 문제처럼 보여질 거야. 이해갔어? 그럼 한번 해볼게요. 1,1을 지나는 fx 함수가 있대요. 그리고 임의의 점 x, fx. fx 함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 데나 상관없대. 아무 데서나 x좌표가 x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래. 저게 뭘 말하는 거야? fx 함수의 기울기. 이게 보함수. 이 뜻인 거 알면 돼요. 이해갔어? 네. 어? 진짜 이해갔습니다. 근데 1,2를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 x좌표 1을 넣은 f1은 얼마다? 2. 2란 얘기인 거예요. 이걸로 풀면 돼요. 조건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미분을 한 도함수를 아니까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굳이 인테그럴 취하지 말고 미분을 하기 전 상태로 돌리자. 그럼 바로 해야 돼. 얼마라고? 너무 쉽네요, 이거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뭐냐면 인테그럴 f 프라임 x가 fx 플러스 c야. 그죠? 그러니 여기 4x 플러스 3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미분된 도함수가 얘란 얘기는 미분되기 전 함수는 2차일 거고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될 거고 적분상수 C만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됐죠? 근데 F1은 2래요. 1, 여기 2가 되는데 그럼 C는 마상. 해서 fx가 나오는 거라고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어. 이걸 굳이 인테그럴을 취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F'을 알면 당연히 fx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괜찮아요? 네. 요걸 니네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보자. 얘들 문제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적분 문제가 아니야. F'X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fx의 최소값이 1이고 극대값을 구하래요. 극소값이냐? 최소값이냐? 극소값이구나. fx의 극소값이 1일 때 극대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인 거라고요. 그럼 다시 볼게요. 이거는 극대극소와 관련된 문제니까 증가함표를 이용하는 거겠죠? 근데 f'이 2차니까 fx는 3차. 3차. 잘했어요. 그럼 극대극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증가함표라는 걸 증가표를 쓸 거고 미분된 게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fx도 양수일 거야. 굳이 말하면 x 몇 차? 3차일 거고 개수는 1일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표를 하라고. f 프라임.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인수분해면 알겠지만 0과 2예요. 이곳에서는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감을 조사했더니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여기서는 극대. 여긴 극소인 거예요. 근데 극대값이 얼마라고? 극소값이 얼마라고? 1. 얘가 1이래요. 그럼 이 말은 F2는 얼마란 얘기야? 1. 이거 이용하자는 얘기인 거라고요. 예. 끝났잖아. 얘 뭐 해주고? 적분해주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c 끝. 근데 F2가 1이가 2를 집어넣으면 8. F2는 그치 8 플러스 4, 3, 12 플러스 c가 1 되는 거니까 얘는 그렇지. 왜 플러스 3? 어? 마이너스 3x. 잘못 썼다. 어쩐지. 잠시만. 분명 말이 안 되겠네. 미안해. 마이너스 잘못 썼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서 3인가요? c가 3 나오나요? 5인가요? 그래 5다 라고 넣으면 fx가 구해지는 거라고요. 대단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뭐 부정적분과 함수값을 극값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이건 무슨 문제야? 이거는 극값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f'을 이용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 마지막에 한 번만 f'을 이용해서 fx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는 우리가 거의 다 푼 거랑 똑같은 건데 다른 유형을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선생님. 네. 자, 우리는 오늘 부정적분을 배운 거고요. 네. 더 이상은 부정적분은 특별한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만 미분되기 전 상태로 돌리면 된다? 이 정도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구하래요. 쉽네요. 이거 옛날에 했던 거예요. 옛날도 아니라. 옛날 거 아니라. 자, 오늘 기분이 좋아? 그만 나불나불 시끄러워! 봐봐.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는 H0, H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얘만 앞으로 빼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없으면 F 프라임 1. 아, 예. 근데 앞에 있는 거 얘는 걸거지 뭘 구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F 프라임 1.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fx가 필요해? F 프라임 x만 필요해? 뭐가 필요해? F 프라임 x가 필요해? fx가 필요해? F 프라임 x만 쓰면 되는 거잖아.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fx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식에서 이미 fx가 나와 있긴 한데 fx가 필요 없다니까 누구 거란 얘기야? F 프라임 x. 인테그럴 없애지. 양변 뭐 하면 돼? 양변 미분하면 되잖아요. 이게 될 거고. 얘 미분하면 뭐라고? 인테그럴 없어지고 C 붙어 안 붙어? 큰일 납니다. 안 붙습니다. 미분을 마지막에 하는 거 C가 왜 붙냐고. 이게 끝난 거죠. 1 넣어. 답이야. 뭐? 이게 쉽죠? 그러니까 뭔가를 특별하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어떤 조건인 거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알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갔죠? 이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볼게. fx의 극대값이 3이래요. 극소값 구하래. 똑같은 내용.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주어진 표현법이 다른 거야. 왜?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는 fx의 극대값을 구하고 싶고 fx의 극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f의 극대와 극소를 구하고 싶어. 그럼 누굴 먼저 알아내야 돼? f 프라임 x가 0 되는 거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 먼저 구해야 된다고. 방법은요? 그쵸? 양변 미분. 얘 미분한 게 얘고요. 얘 미분하면 인테그럴만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되죠. 6으로 묶어버리면 인수분해 보이십니까? 그럼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순간이 마일과 2 0이 될 거고요. 최고창에서 양수니까 올라가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극대 극소인 거예요. 극대값 3이래. 이게 3이래. 그 말은 f 마일은
그럼 얘만 부정적분해가지고 C 구하고 답 구하면 되겠죠. 존전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그럼 오늘 마지막 유형이에요. 마지막 유형인데 이 문제를 처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과제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랑 이거를 개별적으로 오답한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그죠? 네. 기억나니? 네. 상 기억나? 그때 내가 이거를 수업할 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문제의 유형은 미분단 중간고사 때도 한번 나오고 기말고사 때도 한번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내용이 99%가 같아. 1%만 달라요. 이게 기말 거예요. 네, 이건 기말 거겠죠. 근데 내가 먼저 중간고사 버전으로 먼저 문제를 내볼 거예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얘랑 똑같아. 근데 중간고사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값이 이게 아니고 F' 이거 얼마야?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 먼저 구해볼게요. 이 문제 유형은 눈으로 지금 외워. 그냥 눈으로 외우라고. fx 플러스 y가 쪼개져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상한 것들이 붙어. 여기 막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더 복잡할 때도 있고. 돌지 말고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fx 플러스 y가 이런 식으로 3, 4개의 여러 개의 함수로 쪼개질 수가 있대. 근데 이게 여기 x, y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대. 아무거나. 다 성립한대. 이 말인 즉슨 애들 되게 중요한 거야. x, y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넣어볼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넣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 먼저 넣어볼 거고 그리고 그 숫자가 같은 것들도 넣어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숫자를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x하고 y 모두에 0 넣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0 플러스 0인 거니까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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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0 곱하기 0이니까 0 끝 이거예요. 이 식을 정리하면요 얘 하나 없어지고 얘가 1이 아니라 0 되는 거고요. f0은 0 x와 y에 모두 0 집어넣어서 f0은 0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막 넣어가지고 뭔가 막 구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fx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기회가 났으면 좋겠다. 잠깐만. 딱 저 조건 나오면 내가 뭐 하자 그랬지? H 이용하는 거고 제일 먼저 쓸 게 있어요. 이게. 이 조건이 나면 무조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였어. 이미 H. 그 앞에. 이걸 못 치면 결과적 계산을 해도 내가 뭘 구하는지 몰라서 다 틀리는 거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이 조건이 나오잖아. 무조건 뭐 이용하는 거냐면 도함수의 정의. F'X예요. 그냥 F'X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기본이야. 이걸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문제가 쉬워지고 저거를 못 떠올리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자, 도함수의 정의는 아시겠지만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얼마예요? H 마이너스 FX. 속으로 이 공식을 잘 모르고 있어. 문제가 있는 거야. 반성해야 돼. 꼭이야. 됐죠?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이걸로 쪼갤 거야. 그럼 여기 Y가 마치 H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FX 더하기 FH 마이너스 XH가 되는 거겠죠. 그 뒤에 마이너스 FX는 그대로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겠니? 사실 이 문제는 이 식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조건을 보는 순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됐죠? 그럼 저게 무조건 정리가 돼요. 무조건 뭔가가 막 없어질 수 있어. 이거 없어지네. 보여요, 이게? 없어졌잖아. 그럼 분자항이 2개밖에 없죠? 매우 괜찮은 조건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서도 이제 한번 너희들 고비가 오는데 이걸 쪼개야 되는데 분자가 두 개인데 이걸 도함수 해석이 뭐 간단히 뭐 안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랑 그리고 다시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쪼갠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 뭐가 돼요? 약분 돼요. 그럼 여기 누구만 남아? 마이너스 x만 남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야. 이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0분의 0꼴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뭐야 이게 H는 왜 0분의 0꼴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냥 루피타 써도 되는데 잘 봐. H가 0으로 가면 부모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면 F0이죠. F0 얼마나 했어? 0분의 0꼴이네? 그럼 이게 떠올리면 제일 좋아요. 얘들아 봐봐. 이 뒤에 빼기 0 한 번 해줄 거고요. 0은 있으면 안 하니까. 그리고 F0인 건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뒤에 F0 그냥 갖다 쓸게요.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면 F 프라임 F 프라임 0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얼마래? 3이래.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나온 거죠. 중요한 거야. 나 지금 뭐 구한 거야? 도함수. F 프라임 x를 구한 거고 그게 얘인 거예요. 저걸 안 쓰면 내가 계산한 게 뭔지 모른다고. 됐어? 끝! 그럼 문제가 뭘 거래? F 프라임 2 넣으면 답은 1. 1이야 답이. 이해 갔어요? 이건 다 미분 문제야. 그런데 특이하게 뭘 구하래? F 프라임이 아니라 F1을 구하래. 그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 프라임에서 알고 있는 건 여기서 fx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3x 끝. 근데 뭘 알아? 우리가 F0은 0이야. 여기 원래 C가 있었어야 되는데 F0 0되면 없는 거죠. 그럼 fx는 이거인 거고. 여기에 2 넣은 게 답인 거라고. 지금 이게 적분 문제라고 맨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적분하는 걸 풀라는 얘기 적분량 1도 없어 이거는. 이해가요? 근데 이 문제는 신기하게도 미분할 때 한번 나오고 적분 때 한번 계속 나와요. 이 조건 잘 활용하는 거 너희들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 이해되니? 좋아요. 자, 그럼 뭐 해볼 거냐면 라이트 유형 볼게요. 라이트 유형으로 가시고 (120쪽에) 지금 이거 120쪽에 10번 문제랑 48번 문제 이거 두 개 풀어보세요. 유형 10번 이 박스 문제랑 그 밑에 있는 48번까지도 풀어볼게요. 48번 이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박스 문제 푸세요.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박스 문제는 아니 그 밑에 있는 48번도. 몇 쪽이 맞죠? 응? 몇 쪽이 맞죠? 120쪽이에요. 반복사 아니 그거 라이트 유형 맞지? 20쪽에 48번이요. 박스 문제랑 48번.